네, 존경하는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오늘 사회를 맡은 관훈클럽 총무 이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문학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을 모셨습니다. 바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이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우리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는 국가 문화의 보고가 됐습니다. 용산에 자리한 이 박물관이 세계적 규모와 또 수준을 갖춘 문화 인프라이자 한류 시대의 또 하나의 한국의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 국중박을 이끌고 계신 유 관장님은 학자이자 행정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유산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낸 스토리텔러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온 저서 바로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한 문장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을 바꿔 나왔습니다. 제가 설 연휴 때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세 보니까 제가 김훈 작가 다음으로 9권을 유홍준 관장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관훈클럽의 여러 회원들 중에서도 책을 최소한 몇 권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관훈 토론회가 아니고 관훈 포럼인데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구상하고 계신 미래 비전과 또 과제, 그리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술사학자로서의 삶과 학문적인 여정,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를 읽어온 관장님의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류 확산 속에서 전통문화와 박물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문화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면 함께 할 저희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박동휘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 김선미 동아일보 콘텐츠 기획본부 부장입니다. 제 왼쪽에 하현옥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받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역사적 유물과 아름다운 미술품을 수집, 소장,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심장으로 이를 연구, 교육, 전시하는 대국민 서비스 기관입니다. 박물관은 유물, 건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물의 측면에서 말하면 국중박에는 약 43만 점이 소장되어 있고 경주, 부여 등 지방박물관까지 합치면 250만 점의 유물이 됩니다. 건물의 측면에서 보면은 대지 28만 평방미터에 연면적 15만 평방미터, 전시 공간만 3만 7천 평방미터로 50개의 갤러리로 약 1만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 국보가 66건, 보물이 107건에 이릅니다. 사람의 경우에 관람객 수로 평가되는데 작년에 연간 관람객 수가 650만 명을 넘어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루블 박물관 873만 명, 바티칸 관람객 수가 683만, 그리고 우리 국중박이 3위를 차지하고 뒤로 영국 박물관이 648만, 메트로폴리탄이 573만 명입니다. 참고로 테이트 모던이 460만,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가 394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고 국민들은 여기에 많은 자랑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650만 명이라는 이 경이로운 숫자는 물론 작년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크게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중박의 관람객 수는 이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미 400만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 캐대언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작년에 500만 명은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수치는 국중박이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공간의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경주, 부여 등 지방 13곳을 합치면은
830만 명이가 되니까 1480만 명으로 프로야구 연간 관람객 1200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국민들의 여가 항유가 스포츠보다 박물관에 더 많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게 우리 국중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350만 명이고 민속박물관이 250만 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120만 명, 국립고궁박물관이 80만 명 하면 서울에서만 1년에 1,400만 명이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박물관이 이러한 성취는 박물관이 끊임없이 자기 기능을 확대해온 결과입니다. 한동안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유물, 쾌쾌 묵은 유물을 진열해 놓은 전시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박물관의 원초적 기능인 전시의 내용과 형식이 종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첨단적인 전시 방법으로 유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국보 금동 방가사유상 두 분만 모신 사위의 방, 성덕대왕 신종의 장중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곳을 볼 수가 있고, 전시 해설도 디지털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이것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돼서 외국 박물관들이 이를 벤치마크하러 다녀갑니다. 둘째로 다양한 기획전으로 관람객들이 계속 박물관을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급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인물 생활 문화도 보여주고 있어 지금 전시 중인 우리들의 이순신전은 석 달 동안에 30만 명이 다녀갔고, 올 여름에는 K푸드의 세계적 관심을 홍해서 우리들의 밥상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셋째로 세계 미술을 우리 서울 안방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연중 2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미술, 메트로폴리탄의 리만 컬렉션의 인상파 미술전, 그리고 올해는 V&A의 뮤지엄,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의 마리 앙뚜아네트 스타일 같은 것으로 세계적인 소장품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이슬람 미술전이나 또 올 6월에 있을 태국 미술전 같은 것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각국의 보물들을 우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박물관은 전시 기능을 주로 하면서 여기에 교육, 음악, 즐거운 놀이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민들이 1년에 몇 차례 방문해서 일상 속의 공간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외국 박물관은 대개 관광객 아니면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 박물관장들은 이 점에 놀라면서 그 비결이 뭐냐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우선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 개장 시간대는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있어서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전시 경험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유물을 설명해주는 청년 멘토 프로그램이 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 특별그램, 교과서 속의 문화재 탐험,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대상으로는 행복한 박물관 나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에서의 어느 멋진 날 등도 운영하고 있고,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운영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감 체험실이 있고, 앞으로는 터치미 뮤지엄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박물관은 인기가 높아 현재 별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관람객, 즉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국중박 분장대회는 문화재를 소재로 한
가면 축제로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올해는 지방박물관이 예선을 거쳐서 국중박에서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종래에는 문화재 사생대회라고 하던 것이 분장대회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또 연극, 춤, 음악회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중박과 블랙핑크가 협업해서 라이팅 이벤트를 진행해서 외관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국중박의 대표적인 유물 8점에 대해 오디오 도슨트로 우리 문화유산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박물관에 가면 즐겁고 놀면서 배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정착된 것이 관람객 65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휴, 명절, 휴가, 방학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 최고의 선호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은 문화상품으로 뮤지엄 구스, 줄여서 뮤즈의 질을 높여서 최고의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아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구입해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박물관의 문화상품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일상 속에서 즐긴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세계 유명 박물관에 국중박 뮤즈 코너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무려 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실 박물관의 이런 기획 전시와 박물관 활동은 큐레이터들의 뛰어난 역량이 축적되어서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예원들은 유물이 전시뿐만 아니라 보존 조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원활히 수행할 보존과학센터 유물수정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연구 또한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대학사회와 박물관, 프로페서와 큐레이터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박물관 활동, 뮤지엄 액티비티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해외 전시를 끊임없이 추진해서 현재 이건희 컬렉션 세계 순회전이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아시안 미술관에 이어 시카고 미술관,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으로 이어집니다. 또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교환 전시로 도쿄 박물관에서 한국 미술의 보물상자전이 열리고 있고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파리 김해 뮤지엄에서 신라 황금의 신성함전이,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라 특별전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 일본 도쿄 박물관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박물관 공동 주최의 동아시아의 글씨 전시회는 한중일의 문화연대를 보여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본격적인 대규모 한국 미술 5,000년 전을 기획해서 세계 순회전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유수한 박물관들이 앞다투어서 한국시를 개관하고 있고 학예사 지원, 전시 유물 대여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실 지원은 10개국 23개 기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장으로 구임한 지난 7개월간 외국 박물관장이 10명, 문화부 장관이 2명이 방문해서 국중박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저의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은 한국의 일정을 다 마치는 가운데 하루를 비워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는 K뮤지엄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도 관람객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전시 공간은 연간 관람객 200만 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일일 최대 수용 인원을 15,000명으로 잡은 것인데 여름방학 성수기에는 4만 명이 넘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의시설, 주차장, 식당, 카페의 확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거울모 식당 외에 유리집 카페를 열 계획이고 열린마당과 거울모 사이에 연결해서
관람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물멍 계단을 조성합니다. 관람객 증대에 따른 시설과 조직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근본적으로 상설전시관 제2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주차장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도 부관장제가 지금 없는 것을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도입을 해야 되겠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어서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검토 중입니다. 우선 관람객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및 분석을 위한 고객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 후 통합 예약 예매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을 내년 상반기까지 거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중박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람객의 과밀집을 막기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박물관 재정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입장료 수입은 제도상 박물관 자체 경부로 쓸 수 없고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에도 청소년, 학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을 동반한 보호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야간 개장하는 날은 또 따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료이기 때문에 관람 태도가 이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국중박이 무료임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립박물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람회 문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13개에 달하는 지방 소속 박물관 또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주박물관에 약 200만 명, 부여박물관에 100만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부여 국민이 6만인데 1년에 100만 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는 지방박물관도 계속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복식문화관, 광주박물관의 도자문화관, 부여박물관의 대향로관, 현재 추진 중인 경주박물관의 에밀레종 신종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조직과 예산은 옛날 그대로 현상 유지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박물관은 작년에 지방시대위원회와 MOU를 맺고 적극적인 뮤지엄 액티비티를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박물관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찾아가는 국보전으로 올해는 경남 의령, 경북 청도 등 6군데를 계속 순회할 계획입니다. 저는 박물관장이 되기 훨씬 전부터 박물관주의자였습니다. 박물관은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핵심 기관이라는 생각에 각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주도해 왔습니다. 2002년엔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을 건립하고 명예관장을 지냈고, 2010년엔 홍성의 이육로의 집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08년엔 제주의 추사유배지 제주추사관을 해서 명예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양구, 홍성, 서귀포의 명예군민, 명예시민의 시민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부여와 백제관계 서화 및 민속미술품 약 800점을 기증해서 조만간 부여 국립미술관 건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권위와 품격은 소장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유물 구입비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력히 추진해도 현상 유지 제도 하에서는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 발전에 기증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국보 세안도를 비롯해서 뛰어난 서화 컬렉션을 기증해 주신 손세기, 손창근 기증유물,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유물 약 1만 건 2만 3천 점을 기증해 준 삼성의 이건희 회장 컬렉션의 기증은
국중박의 소장품의 질을 한참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박물관의 기증은 이런 방대한 컬렉션 기증 못지않게 수량은 적지만 명문가의 전래품, 애호가의 애장품이 기증되어서 박물관 수장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박물관은 유물 기증을 적극 권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해 왔는데 고미술연합전이나 옥션에서 각 박물관 미술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을 만나면은 제가 직접 구입해서 기증을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의 구입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좋은 유물이 나와도 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라리 박물관장에게 전결권을 주어서 좋은 유물을 많이 구입한 것이 그 박물관장의 업적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치느냐고 놓치는 우를 지금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독지가들로 이루어진 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때 활기를 얻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마만큼 오는 데는 든든한 박물관회 전통이 있어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세계로 퍼지고 있는 K컬처, 이른바 한류의 실체와 여기에서 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K컬처에 대한 문화사, 인류학, 사회학, 예술평론 등 인문학적 성찰을 종합해 보면 K컬처의 실체에는 문화의 혼성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류는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 사조에 편승한 것도 아닙니다. 류웅재 교수의 한류 분석을 보면 온전히 한국적인 컨텐츠만으로 채운 것이 아니고 지역과 수용자 취향에 맞게 글로벌하면서 동시에 로컬한 요소를 배합해서 뒤섞은 것, 즉 국제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한 음악평론가가 BBC 라디오에서 K-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나운서가 K-팝이 뭐냐고 묻는 물음에 K-팝은 어떤 음악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음악의 여러 요소들이 융합해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 하나의 장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K-팝은 한 가지 장르가 아니라 일렉트릭 댄스 뮤직을 바탕으로 해서 팝, 힙합, 발라드, 리듬 앤 브루스 등 여러 요소가 잘 어울린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이런 장르의 복합이 처음 나타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 때인데 그때는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 내에만 머물렀는데 2002 월드컵 축구 때 붉은 악마들의 응원이 보여준 떼창의 힘이 여기에 합쳐지면서 BTS 같은 음악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음악평론가는 비유해서 말하기를 한국의 뛰어난 음식인 비빔밥 같은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신선한 재료를 맛있는 소스로 비벼서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곧 세계적인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K컬처의 인자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K컬처의 뿌리로서 제품의 원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하이브와 MOU를 체결하고 블랙핑크와 협업해서 내일 모레부터 새로운 공연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K푸드와 연계해서 우리들의 밥상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술사를 전공한 인문학자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큐레이터로 근무하고 있지만 본적은 프로페서입니다. 제가 관훈 포럼에 초청되었다고 하니까 후배 교수들이 이 자리에 나가면은 반드시 좀
이야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켜달라고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인문학자는 자기 전공에 충실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 저서나 논문 발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시대의 지성으로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동시대 대중과 나누어 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문학이 사회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인문학자들이 대중과 긴밀하게 만나는 저서들이 흡족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대중서란 수준 낮은 책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을 대중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썼을 때 제빗을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저서는 전문서와 대중서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강연집입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스토리 오브 아트가 전문서입니까? 대중서입니까? 인문학 대중서의 최대 공급처는 대학 교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의 교수들은 이른바 교수업적 평가를 위한 학진 등재지에 실린 논문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사회화시키는 좋은 쓸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교육계 학계의 현실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교수업적 평가에서 논문 한 편의 절반인 50점 아니면 빵점을 받습니다. 인문 분야를 질이 아니라 규격화된 틀에서 양으로만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라면 우리나라에선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책도 학술 평가 업적으로는 빵점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지난 30년간 500만 부가 팔린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지만 저는 이제까지 어떤 문학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997년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3권이 나왔을 때 저술상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수상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의 대중서에 수상하는 저작상, 미국의 퓰리처 같은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독자에게 또는 국민으로부터 거대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후배 교수들, 인문학자들이 자기 자신이 쓰고 싶은 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수업적 평가에서 일반 저서를 용인하고 국내에도 퓰리처상 같은 저작상이 생기면 우리 인문학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제 일과 관계해서 저술 활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4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4권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시리즈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국내편 12권을 펴내고 마무리 못 짓고 일본 편 5권, 실크로드 편 3권, 국토박물관 순례 2권 해서 아직도 2권을 더 써야지나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술품 감상을 안내하는 국보순례, 명작순례, 안목 3권인데 이것은 뭐 명품 순례 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미술사의 통사인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6권을 펴냈는데 7권째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써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일단 한 권으로 읽는 한국미술사를 먼저 출간하고 동시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미술사를 펴내서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경주 에이펙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낸 A Short History of Korean Art는 바로 이 책을 요약을 한 겁니다. 네 번째는 화인열전 시리즈인데 저는 한국 회화사를 전공하면서 역대 화가들의 상과 예술을 전기로 엮어내는데 그것을 필생의 학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겸재정선 등 모두 8명의 화가의 바이오그래피를 묶어서 화인열전 2권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다 학계가 발전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실이 있어서 2012년에 절판을 시키고 개정한다는 것이 드디어 올해 25년 만에 새로 쓰는 화인열전 제1권으로 겸재정선을 새로 펴냈습니다. 저는
인문학자로서 이 작업은 힘이 나는 한 가장 힘을 써야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펴낸 추사 김정희까지 5권으로 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인문학자로서 미술사가로서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수히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3건 정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제 비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친절하게 강연 요청을 거절하는 게 그 일이 될 정도입니다. 제 강연 주제는 사정에 따라 바뀌지만 가장 선호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힘과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 안목, 미를 보는 눈입니다. 저는 전국 어느 시군 아직 강연하자고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평군에서 새로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해서 가평읍인 줄 알고 갔더니 가평군 조종면 혈리 백마부대에 있는 마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6, 7학번입니다. 제가 기운이 아직까지 생생하기 때문에 강연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앉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강연하는 것은 강연하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힘들지만은 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갔을 적에는 신이 납니다. 전도사란 안 믿는 사람도 붙잡아서 믿게 하는 게 전도사인데 믿겠다고 모인 분들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강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제 소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스스로가 선택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그리고 인문학자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